better off. I'm gonna find my way tonight. Way tonight. Won't you talk to me? I wanna heal your sorrows. Just come to me. We'll make a new tomorrow. Talk to me. One night to find the answer. Talk to me. What makes this heart beat faster? What makes this heart beat faster? What makes this heart beat faster? 안녕하세요. 어디스트립의 황준입니다. 3편 오남저수지 리얼 풍경편을 보시고 응원 댓글을 달아주신 모든 구독자분들에게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디스트립은 주 1회 영상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관리 운영 중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소개해드리는 모든 영상은 직접 여행지를 방문하여 리얼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어디스트립 4편에서 소개해드릴 지역은 충주 당일치기 여행 코스로 첫 방문지인 단호사에서는 500년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소나무에게 소원을 빌고 추억을 남길 수도 있고요. 이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두 번째 방문지인 악어 형상을 한 악어섬을 하늘에서 저와 같이 뷰를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악어섬이라고 했는지는 영상을 끝까지 저와 함께 보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충주까지 왔는데 맛집이 빠질 수는 없죠. 오늘 날씨가 엄청 덥기도 해서 제가 시원한 묵밥으로 더위를 날려버리겠습니다. 마지막 코스로는 우리나라 보물 제96호로 지정되어 있는 고려 전기 때의 미륵리 석조열의 입상을 볼 수 있는 장소, 바로 미륵대원지입니다. 비록 지금은 석조열의 입상에 보수를 위해 가림막으로 둘러싸여져 있지만 투명 가림막 사이로 비춰지는 입상의 신비한 모습을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충주의 단호사, 악어섬, 미륵대원지는 각각의 이동거리가 승용차로 30분 내에 위치해 있어서 충주의 아름다운 풍경들을 보시면서 이동하시다 보면 지루할 틈도 없이 목적지에 금방 도착하실 겁니다. 그럼 본격적인 충주 당일치기 코스 여행을 저 황준과 함께 떠나보시겠습니다. 늘 항상 여행을 떠나기 전의 설렘이란 뭐라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흥분 가득한 일입니다. 전날 밤에 꿀잠 자고 아침 일찍 출발할 예정이었으나 너무 흥분해서 그런지 잠을 많이 설쳤네요. 그래도 아침 7시쯤 출발을 하게 되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참고로 저는 서울에 살고 있고요. 충주와의 거리는 대략 2시간 정도로 내비에 나오더군요. 서울에서 차로 2시간 당일치기로 갈만하다고 자신있게 말하기엔 좀 멀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안내해드리는 코스로 다녀오시면 오후 5시에서 6시쯤에는 집에 도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운전하시는 분들은 충분한 휴식을 하시면서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아침 공기를 마시며 충주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면서 운전하다 보면 벌써 충주 단호사에 도착해 있으실 거예요. 보통 사찰하면 깊은 산속에 위치해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단호사는 평탄한 도심 속에 자리한 좀 특별한 사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구에 도착해서 단호사 내에 있는 철불 자상과 3층 석탑이 각각 우리나라 보물과 지방 유형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다는 점을 저는 처음 알게 되었네요. 전 솔직히 수령 500년 된 소나무에 큰 관심을 가지고 단호사를 코스에 넣었는데 왠지 모르게 죄송한 마음이 들더군요. 뭐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것과 관심 가는 것에 더 시선이 머문다고 저 또한 사람인지라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단호사는 조선 수종 때에 증건된 것으로 1954년에 중수를 하였다고 합니다. 현재는 대웅전과 약시전, 용왕전 묘사체가 자리 잡고 있고요. 단창을 보시면 정말 이쁘고 멋있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단창의 다채로운 색색의 모습과 문양을 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실 거예요. 거기다 수령 500년 된 시간과 공간을 띄우는 바로 이 소나무. 왠지 모르게 소나무를 바라보면서 소원을 말하면 그 어떠한 소원이든 다 들어줄 것만 같은 그런 위험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해지는 이야기로 500년 전 자식이 없어 걱정하던 문씨라는 사람이 간호사에 불공을 들이며 소나무를 심고 아내와 함께 생활하다가 아들을 얻었다고 하네요. 뭐 저는 아들이랑 딸이 다 있는 사람이라 자식 욕심은 없고 다른 사람들이 그러하듯 저 또한 순번 욕심이 있어서 소원을 하나 접수해 놓았습니다. 소원은 비밀이지만은 여러분들도 영상을 보시고 소원 하나씩 빌어보세요. 진짜 보면 볼수록 경이롭다는 말밖에 나오질 않더군요. 이렇게 요 자리에서 500년을 지켜내고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해 보였습니다. 또한 소나무를 잘 관리해 주신 간호사 관계자분들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소나무를 보시면 옆에 2m 정도로 보이는 3층 석탑이 작게 자리하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 3층 석탑이 바로 유형문화재 제69호로 지정된 우리나라 보물이라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평범해 보이고 작아 보여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또한 역사가 굉장히 깊은 석탑이라고 하네요. 소나무와 단오사의 고유한 풍경에 취해 있다 보니 높이가 무려 6m에 달하는 금빛 불상을 잇고 있었네요. 너무 깨끗해 보여 최근에 만들어진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저렇게 보여도 1974년 조성된 미륵불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제일 아쉬웠던 부분은 제가 갔을 때 대웅전에 있는 보물 제512호 철불 자상을 볼 수가 없어서입니다. 마침 시설 관리 중이라 그런지 문이 닫혀 있어서 허탈한 마음마저 들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출처가 있는 사진으로나마 봐주시길 바랍니다. 단오사를 둘러보면 아시겠지만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정말 조용하고 뭔지 모르게 마음을 숙연하게 만드는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 우리나라 보물 3층 석탑과 철불자상 등 갖출 건 모두 갖춘 사찰이죠.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음 목적지인 악어섬들을 볼 수 있는 게으른 카페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간호사에서 거리로는 27km 떨어진 곳이며 25분 정도 소요되실 거예요. 진짜 오늘 날씨가 정말 짜증날 정도로 덥습니다. 자동차 에어컨을 풀로 가동해도 더위가 느껴질 정도니까요. 그래도 이동 중 충주의 아름다운 야외 풍경들이 시원한 느낌을 주니 정말 다행입니다. 아시다시피 충주어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죠. 최대이니만큼 다양한 비경들을 품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악어떼를 형상한 섬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충주 시내에서 수안보로 가는 길에 송기계곡으로 좌회전을 하여 약 10분 정도 이동하시면 악어봉을 볼 수 있는 게으른 카페라는 곳에 도착하실 겁니다. 가는 길은 구불구불하여 운행하시기 약간 힘들 수도 있지만 좌측으로 충주호를 볼 수 있고요. 우측으로는 아름다운 산을 보며 드라이브 코스로도 좋게 느껴지실 겁니다. 악어섬이라는 말은 악어봉에서 내려다보면 산과 충주호가 맞닿는 모습이 마치 악어떼의 형상과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섬은 아니지만 악어섬이라고 다들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요. 게으른 악어 카페에서 볼 수 있는 악어섬들의 비경은 한계가 있어 대부분 사람들은 카페 맞은편에 출입금지라는 저곳으로 올라가 비경을 감상하려고 합니다. 허나 저곳은 비법전 탐방로로 월악산 국립공원에서 출입을 금지하고 있죠. 1차 위반 시에는 10만원, 2차 위반 시에는 30만원, 3차 위반 시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4차 위반 시에는 콩밥 먹으러 가야 합니다. 콩밥을 너무 좋아하셔서 4차 도전하시는 분들 없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 여러 블로그나 브이로그 등에 후기로 악어봉을 이곳을 통해 오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충주시에서 허가가 될 때까지는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등산로가 아니어서 거의 사족을 사용해서 올라가야만 하고요. 잘못해서 미끄러지기라도 하면 무조건 다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오죽하면 관리사무실에서 길을 오르는 사람들에게 스피커로 방송을 한 정도니까요. 그래도 방송 따위 개의치 않고 막 올라가는 사람들을 보면 걱정부터 앞섭니다. 뭐 개인의 판단이니 제가 뭐라고 할 수도 없지만요. 어찌 이런 이쁜 곳을 두고 공식 등산로로 개방을 왜 안 하고 있는지를 저에게 물으신다면
충주시가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조만간 안전하게 등산로를 만들게 되면 완공된 후에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아름다운 악어섬들의 비경을 감상하셔야죠. 그래서 전 드론 영상으로 악어섬들의 비경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감상해 보실까요? 확실히 하늘에서 보는 악어섬은 환상 그 자체입니다. 저 멀리 양식어장도 보이네요. 보면 볼수록 여기가 진짜 한국이 맞아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믿어지지 않는 신기하고 아름다운 악어섬들의 뷰입니다. 전국에 많은 호수들이 있지만 이런 비경을 볼 수 있는 곳은 흔치 않습니다. 하늘에서 곳곳을 둘러보니 참 많은 악어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특이하면서 멋진 모양을 한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충주 안쪽으로 가보면 다른 모습을 한 악어떼를 만날 수 있는데요. 작은 바위섬들로 푸른 충주호의 색깔과 잘 어울려져서 정말 멋진 비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저 멀리 월악산 방향으로 보면 충주호와 하나가 된 것처럼 한 폭의 풍경화를 생각하게 될 정도로 멋진 충주호의 모습입니다. 게으른 악어 카페에서 우리의 마지막 여행 코스인 미륵대원지로 가는 방향으로 한 3km 정도 내려가 보시다 보면 충주호에서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는 곳이 나오게 됩니다. 충주호의 멋진 풍경들을 몸소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곳에서 수상보트나 바나나보트, 기타 패키지로 된 수상레저들을 즐길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시설로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안전요원들이 상시 교육 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충주 당일치기 마지막 코스인 미륵대원지로 이동해 보실까요? 게으른 악어 카페에서 미륵대원지까지는 25km 정도 되며 도착 소요 시간은 25분 정도 됩니다. 역시나 이동 중에 정확히 찾아오는 우리의 배꼽시계. 그럼 미륵대원지 가는 방향에 있는 여름의 별미 중의 별미, 바로 시원한 묵밥 맛집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월악산 국립공원에 위치한 맛집으로 미륵대원지를 가기 위해 꼭 지나쳐야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따로 내비를 찍고 가셔도 되고요. 차량 이동 중에 쉽게 찾을 수도 있으니 편한 방법으로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전 메인으로 당연히 묵밥을 시켰고요. 후식으로 메밀 전병도 주문했습니다. 같이 나온 반찬들도 정말 맛있고요. 모두 신선한 재료로 만들어져서 그런지 건강식을 먹는 기분이었습니다. 확실히 시원한 묵밥을 먹고 나니 속도 편해지고 거의 더 들해지는 기분이네요. 묵밥집에서 조금 더 이동하다 보면 드디어 미륵대원지 마을에 도착하시게 될 겁니다. 주차장도 굉장히 넓게 되어 있으니 꼭 그늘진 곳을 찾아서 파킹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선택사항이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처음 주차한 곳에 차를 두고 도보로 석조열의 입상을 보러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륵마을을 천천히 둘러보며 석조열의 입상까지 산책하는 느낌으로 걸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미륵대원지 입구에 위치한 작은 주차장까지 차를 몰고 가서 주차하는 방법인데요. 주차장이 작다 보니 방문객들이 많이 있으시 주차하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하게 되면 석조열의 입상과 대강사까지 쉽게 구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만약 자리가 없다면 다시 처음에 보셨던 대형 주차장으로 가셔서 주차를 하고 이곳까지 다시 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도 합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의 판단이니 알아서들 편한 방법으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드디어 미륵대원지에 도착했습니다. 1,000년 전에 고려시대 초에 세워진 미륵사지가 자리 잡고 있는 곳으로 신라의 마지막 왕자 마이태자가 금강산으로 가던 중 꿈에 관세음보살로부터 계시를 받고 석불을 세우고 절을 만들었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곳입니다. 현재는 석조열의 입상이 보수 중이라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가림막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래도 미륵대원지에는 중요한 우리나라 보물들이 많이 있으니 하나씩 같이 한번 보시죠. 먼저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거북 모양 비석, 바로 유형문화재 제269호인 미륵사지 귀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길이 605m, 높이 180cm의 크기를 자랑하며 비석의 위쪽 부분은 거북 등의 껍데기 모양처럼 보이고 너무 오래되어 잘 판단이 되지 않지만 앞쪽의 발은 비교적 사실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져 장인의 솜씨가 느껴지는 비석이라고 봅니다. 이어서 바로 정면에 보이는 보물 제95호인 충주 미륵리 5층 석탑이 제 눈에 들어오는데요.
1963년 1월에 보물로 지정되었다고 하네요. 높이는 약 6m, 석탑 하부가 파묻힌 구조로 되어 있고요. 제가 눈으로 직접 봐도 각층 크기 줄어드는 비율도 고르지 않아서 위험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어설프게 보이기도 하고 너무 심플하게 만들어져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우뚝 서 있는 모습이 심부럽게 보이기도 합니다. 미륵리 우측 석탑 바로 옆에는 유형문화재 315인 사각등이 있는데요. 이 사각등으로 고려시대의 석등 양식의 지방 전파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된다고 하니 이 또한 많이 신기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미륵대연주의 최대 보물, 제가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던 바로 미륵리 석조 열의 입상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비록 보수로 이렇게 가림막으로 되어 있지만 투명 가림막 사이로 보이는 입상은 신비로운 그 자체입니다. 높이가 무려 10.6m로 고려 전기 충청도 전라북도 일대에 많이 만들어진 양식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원통에 가까운 바디는 지극히 단순하게 처리되어 상체와 하체 구분이 없으며 손과 발만 알아볼 수 있게 되었네요. 비록 지금은 얼굴 부분만 정확하게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장승처럼 표현된 느낌의 얼굴은 경직되어 보입니다. 그래도 이상하게 제게는 미소를 짓고 있는 듯 보이네요. 여기까지가 오늘의 당일치기 코스의 마지막이지만 시간이 조금 남아 바로 옆에 있는 대강사를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대강사 방향으로 가다 보면 유적지가 보이는데요. 이곳이 바로 미륵 원터라는 곳인데요. 대원지와는 다른 성격으로 예전에 일종의 여관이었을 거라고 추정하는 장소라고 합니다. 대강사 표지판 방향으로 계속 가다 보면 하늘채라는 비석과 함께 길이 두 갈래로 나뉘게 됩니다. 저는 대광사 방향으로 계속 직진을 했고요. 혹시 미륵대원지 작은 주차장에 주차를 하셨다면 차를 타고 대강사로 이동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산책 겸 힐링하면서 걷고 싶은 분들은 대강사까지 슬슬 걸어가셔도 되고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대강사까지 도착하셨다면 작은 절 같은 곳이 보이실 겁니다. 이름과는 다르게 아담하게 생긴 사찰이고요. 이상하게 주변이 너무 조용하고 온통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신비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미륵대원지에서 대강사까지의 짧은 여정은 나름 저에게 정신을 맑게 해주고 개인 수양의 경험을 안겨다준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충주 당일치기 코스로 단호사에서 악어섬을 거쳐 미륵대원지까지 오늘의 여정을 무사히 소개해 드렸네요. 주말에 시간이 되시면 가족이나 연인, 친구분들과 함께 오시길 바라며 오기 힘드신 분들은 제 영상으로나마 간접 여행이 되셨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족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